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짝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연재입니다. 겉은 좀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한 마치 겉바속촉의 모양새가 오늘장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렇게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확대가 됐고 코스닥에서는 또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그래도 좀 겉바속촉의 모양새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으로 그 부분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또 연재 앵커가 꼽은 테마 연재로 좀 더 세밀하게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재생 쪽으로 정말 강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먼저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와 같이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블루에너지가 17%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을 가져갔는데요. 최근 인텔과의 연료전지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상승의 요인이었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AI의 성장이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을 가져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와 전력 섹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도 시세 괜찮았고 또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재생 그 안에서도 수소 쪽으로도 계속 그 열기가 확산된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인데 특히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가 새로운 테마로 확실하게 형성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모멘텀적인 부분 그리고 또 재료의 무게에서도 또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현재 시각으로 내일까지 열리는 엑스포에서 미국의 엑스포인데요. 현대차가 북미 지역의 물류운송 사업 현황과 또 상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오늘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장에서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고 또 시총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총 4위에도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파장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영국의 원전 기업단이 6월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국 쪽으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까지 계속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블룸에너지부터 현대차의 소식 그리고 영국의 원전 기업단까지 뉴스가 이렇게나 쏟아져서인지 오늘 상한가 종목 보시면 이렇게나 에너지 쪽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체크를 해드릴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두산 퓨얼셀 EUB, 삼영 SNC, KC코트렐, SK 이터닉스까지 모두 다 에너지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마지막 도표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원전부터 또 신재생 그리고 설비 쪽 발전소 제철소까지 AI 성장에서 파생되는 전기나 전력의 공급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관심도가 연료전지, 수소에서 오는 연료전지, 즉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까지 연계되는 건데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 앞두고 있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AI라는 이 모멘텀을 또 엮어서 간다면 이 SOFC가 이 테마가 또 어떤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까지 꼭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장중 전략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전략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한데요. 팍스탁 유튜브 채널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은 무엇일까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죠.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기의 양이 프랑스 국민 전부 다 쓰는 전력의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이 전력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섹터가 생겼고요.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변압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선, 구리, 원전,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앞서 연재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SOFC 이런 신생 테마까지 생겨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그 근간이 되고 있다는 데이터 센터, 앞으로 성장 규모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30년까지 5천억 달러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장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많고 많은 섹터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또비디아입니다. 드디어 오늘 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순이익이 무려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치는 1분기 매출 예상치가 245억을 넘어가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2%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최고가 TP는 1,200달러였습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원래 실망도 크잖아요. 심지어 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을 넘어서서 훌쩍 좋은 상회하는 성적표를 발표해야,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좋은 가이던스까지 있어야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깨에 짊어진 짐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반영될 내일장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환하게 또 여기 팍스탁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매수 규모를 늘렸고 코스닥에서는 매도 규모를 또 줄여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HLB도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코스닥을 어느 정도 지켜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뭐 겉은 겉바속촉이요? 겉바속촉. 감사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면 안에 있는 부분에 있는 종목들, 섹터들은 거기서도 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 윤곽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다 AI에 겹쳐졌던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어떻게 본다면 딱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다음 날이면 나오는데 딱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 가장 궁금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에 또 모든 글로벌 증시가 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망세도 짙었지만 또 거기 안에서 기대감도 실려 있는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챙겨볼 강펀치 키워드는 또 무엇일지 시장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다음은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방송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SOFC도 어느 정도 연관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임시방편이지 않나. 근본적인 해결은 전력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이지 않을까. 전력 원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보면 SOFC는 어떻게 보면 잠깐의 임시방편이지 않을까. 원초적으로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공급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돼야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갑자기 멈추거나 이러면 데이터 센터가 멈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펀치 키워드는 신재생 에너지 원전이다. 왜 그쪽을 많이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든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추리하고 적응하고 그거를 학습하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되게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쁜 버릇이나 이런 부분을 못 고치면서 계속적으로 도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컴퓨터는 그런 부분 없이 학습을 통해서 더욱더 진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데 왜 데이터 센터를 하냐? 라고 말씀해드린다면 계속적으로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시대로 많이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켓, USB 이런 부분을 많이 들고 갔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로그인만 해서 다운로드만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료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너도 나도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021년도에 2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3천억에서 5천억 달러의 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그거에 따른 전력량은 소비가 되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어림도 없지 않나. 그거에 발맞춰서 원전이든 소형 SMR이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계속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요? 아픈 손가락? 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계속 갈 듯 말 듯 하면서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시원한 시세를 보여주진 못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제는 좀 시원한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시원한 시세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수요가 732개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력 용량이 39,397메가와트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1,000메가와트짜리 원전을 53기를 지어야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거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AI 시대에 발맞춰서 못 간다고 한다면 도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전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어떻게 본다면 원전이 제일 고효율에 나타내는 전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좀 시원한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정책 모멘텀까지도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우리 정말 모두가 주목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멘토님, 이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실적은 그래도 이제 모두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오히려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이 더 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어제도 뉴스가 잠깐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어떻게 보면 고성능 칩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칩 물량 예약한 거를 취소한다 이런 부분이 나왔다가 엔비디아가 좀 어떻게 보면 하락 출발했다가 마지막에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너무 빨리 섣부르게 신제품 블랙휠을 공개를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고객사 입장에서 내가 차를 샀는데 이게 바로 또 신제품이 또 나와.
그럼 내 차는 이제는 중고가 되는 거네, 구형이 되는 거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신제품 물량도 수량이 그 오더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받으려면 또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 이거 지금 안 쓰고 나중에 더 좋은 걸로 갈아타야지 하려고 했던 순간에 이제 그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애플, 메타,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자체 칩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가 너무 가격이 비싼 부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량에 맞춰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악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저는 그래도 전체적인 AI 시장은 불은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체적인 칩을 개발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AI를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AI를 하고 싶은데 너네 거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을 해볼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그거에 맞춰서 엔비디아도 가격이 다운되고 그리고 수량도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공급도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빨리 AI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주제와 또 연동이 되는 이야기를 살짝 예고로 해봤고요. 저희가 또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되게 줄기가 많아요. 이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AI 서버를 모아서 이 대형 컴퓨터가 네, 맞습니다. 모인 정말 초대형 컴퓨터 센터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AI 수요가 더 급증하면 할수록 낸드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전력적으로 더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낸드 수요 급증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또 쏙 들어갔어요. 이 낸드에 대한 관심도가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낸드 쪽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보세요? 낸드 쪽도 어떻게 본다면 전력, 전선 이쪽만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이쪽만 가고 있어요. 소외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이 엔비디아 컬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지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비나 이런 쪽이 못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장비 쪽도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이거는 왜 이렇게 수요가 많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를 먼저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채울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본다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된 쪽, 지금 계속 가는 쪽, 전력과 반도체, 그래도 어느 쪽을 좀 더 비중을 실어본다면, 반도체 결국 AI 반도체지만 어떻게 보세요? 다 똑같은 틀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가 먼저 가냐, 아니면 반도체 쪽이 먼저 가냐, 이렇게 볼 수가. 누가 먼저 가느냐의 차이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전기 부품 쪽이 전선 이쪽이 갔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품 쪽이 이제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 FC가 좀 상승세가 나왔다, 눈에 띄게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좀 일시방편, 단기적인 상승세는 나오겠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원전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으로도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 가리기까지 챙겨가 보신다면 더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 챙겨보시면서 장중 전략도 구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장중 전략 챙기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짝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로 이어가 볼게요. 저희가 또 계속 연동되는 이야기인데, 엔비디아, 또비디아 이렇게 또 챙겨주셨네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지겨울 수도 있어요. 음. 맨날 엔비디아 얘기만 한다, 엔비디아 얘기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중심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여겨봐야 되고 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 성적표를 공개하는 날이 이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내일이면 공개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하실 거고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것 또한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낙관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다들 증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고 AI 관련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도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에서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다. 그러니까 매출적이나 영업이익적으로 한계적으로는 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낙관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관적으로 나오더라도 매물을 출회하는 하지만 근데 또 매물 소화를 거친 후에는 또 한 단계 레벨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였거든요. 그럼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관련주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전략 챙기는 게 좋을까요? 네, 관련주 쪽으로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서 뭐 데이터 센터 쪽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전기 부품 케이블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주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좀 눈여겨봤다가 들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장비주나 이런 부분들 또 체크해서 들어갈 필요는 있다. 지금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할 때 그거에 맞춰서 좀 시나리오를 짜서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력 쪽 데이터 센터 관련한 전력 쪽도 봐야 되고 원자력도 봐야 되고 반도체 소부장도 봐야 되고 그러려면요 멘토님 네. 시드가 너무 부족해요. 네. 네. 그 중에서 탁픽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드가 부족해요.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원전 쪽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고가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로. 네,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원전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정권부터 계속적으로 원전 얘기는 나왔는데 막상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됐던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AI 시대에 맞춰서 원전도 진행을 해야 되고 신재생도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원전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원전 쪽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세요? 그 종목을 오늘 제가 이제 갖고 아. 왔기 때문에 네, 좀 이따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원전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또 탁월한 종목 전략 가져갈 수 있는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순서에서 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까지도 챙겨 오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제 부정적인 요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 HBM 칩이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 중국 매출 감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최신 슈퍼칩 블랙유리를 받기 위해서 기존 칩을 주문 취소하는 우려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쟁자 없이 독주를 하는 시스템인데 경쟁자들이 하나씩 나오려고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에게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엔비디아 종목만 봤을 때 그렇지 전체적인 AI 큰 틀로 봤을 때는 이 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세워진 이 AI 성장 시장 관련해서 계속 지켜볼 만한 시장이라는 점, 또 그리고 저희와 함께 또 그 전략적인 부분도 꼭 시장 흐름 크게 체크하시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에서 챙겨드렸던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자력, 그 다음은 원자력이라는 강펀치 키워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가 모두 다 연동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로 인해서 또 이 AI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이 부분을 또 연계해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또 종목 전략 관련해서 더 세세하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이 다음 순서에서 챙겨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장중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쌈장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전에 진짜 주식팀이 개인적인 이유로 하차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은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전거일에 나오셨죠.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40만 원에서 무려 60만 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률 벌써 100% 가까이 챙겨가 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만 1,400개가 넘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흐름 가져가면서 하나오션은 손절가 터치,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편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효성TNC는 편입 잘 됐고요. 지금 현재는 약손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석 멘토님이십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여전히 편입 불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장 정말 힘든데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보합으로 마감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편입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후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정후 멘토님의 BHE가 어제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도 2% 가까이 추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PCB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수익률이 0.64%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수익률 채워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가득 채워주실 수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풀어드릴게요. 저희가 강펀치 키워드에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다음은 원자력이다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을 담아볼 수 있을지 종목 이야기로 시장을 또 세밀하게 펼쳐볼 텐데요. 저희가 또 이정호 멘토의 포트폴리오 속에서는 또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리뷰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한 주 동안 또 어떤 종목들이 활약을 했을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피롭틱스를 먼저 볼까요, 멘토님? 네. 근데 사실 이 피롭틱스도 AI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왜 그럴까요? 오늘 요즘에 어떻게 본다라면 장비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 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유리기판 쪽도 섹터를 보자고 한다면 삼성전기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 및 연구를 하겠다라고 리포트까지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초기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길게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지금 시점에서 AI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이 시점에서는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하면 피로틱스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OLED
OLED 장비 쪽에서 했던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축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리로 된 부분에서 그거에 맞춘 장비나 이런 부분을 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진입가에서 어느 정도 수익권을 주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손실권으로 다시 돌아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본다면 진입했던 부분에서 가격대인데 차트를 볼까요? 네, 차트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24,450원 이쪽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볼 만한 하다, 어느 정도 지켜줄 자리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강한 반등세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의 하락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거래량 없이 떨어질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온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잘스러운 하락에 너무 눈여겨보지 말고 좀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올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유리기판 이런 포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성,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로티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성과 기대감 측면에서는 절대 뭐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하락세 나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제 또 다시 거래량이 터진다면 어떤 시세를 분출할지 모른다라는 부분까지 기술적 분석도 도와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챙겨주신 부분도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롭틱스 챙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BH를 바로 이어서 볼까요? 지난주에 이 종목 챙겨주셨잖아요. 네. BHC는 잘 맛있게 드셨나요? 네, 주말에 잘 먹었습니다. 치킨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자꾸 BHC를 외치셔가지고. 그럼 BH. 네, 이 BHC 말고 BH 한번 리뷰해보죠. 이 종목도 오늘 어떻게 본다면 의미 있는 상승세는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직 고점을 터치하는 모습세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작은 거래량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미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는 엔비디아다. 그런데 바닥권에서 돌파해서 쭉 올라갔던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애플이 있지 않나. 바로 애플이 뒤늦게 AI에 진출한다는 얘기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시총 적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세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폰 16 그리고 신제품 아이패드가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총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아이폰에 AI가 겹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멋진 모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애플이 좀 이를 갈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챗 GPT-4가 나왔는데 그거에서 되게 많이 거기서 되게 많이 놀림을 받는 게 뭐냐면 아이폰에 있는 시리는 되게 멍청하다고 보이는데 네, 맞아요.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겹치는데, 애플에서 언제까지 약간 그런 부분에 뒤처질 거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애플도 어느 정도 있는 시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지 않을까, 그런 하반기에 그런 기대감도 갖고 충분히 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 스마트폰은 정말 일상에 딱 네. 스마트폰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스마트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스마트폰에 같이 있는 이 시리가 많이 똑똑해진다면 네. 굉장히 일상이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AI 시대로 제일 먼저 가기 위해서는 핸드폰과 필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핸드폰을 들고 가고 거의 잘 때 빼고는 핸드폰을 거의 안 보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핸드폰 안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이런 모든 게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세상이 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본다면 시리야 맛집 찾아줘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좋아했던 부분, 내가 검색했던 부분을 알아서 이렇게 검색을 해준다고 한다면 보다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AI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있었지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AI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제일 밀접한 핸드폰과 큰 연관이 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좀 더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에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많은 데서 찍어도 사람을 다 배경 다 없애주고 이렇게 되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AI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AI 되게 우리가 이때까지는 불편했던 부분 어떻게 본다면 사진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이랑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능숙하게 다뤄야 된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본다면 사진 편집이나 이런 부분을 핸드폰으로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왔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층 더 AI가 더 발달된 부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아이폰, 애플이 잘 가면 갈수록 BH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다. 거기서 이제 기존에 애플의 아이폰에 OLED만 들어갔던 칩이 이제 아이패드가 OLED까지도 접목을 시키면서 BH의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AI의 성장은 또 디바이스를 빼놓고는 더욱 한 단계 더 성장할 수는 없다고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애플의 AI 이제 늦가기 지각생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 빠르다고 이야기하죠. 애플이 또 AI 사업에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을 BH와 함께 가져갈 수 있겠다는 부분을 잡아주셨습니다. OLED 관련해서 또 BH가 그 모멘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편입을 해주셨고 0.64%의 수익 담아주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더 수익을 담아주실지 저희와 함께 또 가격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애플 시세와 관련해서 이 BH의 장중 전략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통해서 쌈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또 BH뿐만 아니라 AI는 요즘 시장에서 매일같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잖아요. 장중 전략 역시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SMCMC 봐야 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기관의 수급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그리고 해운 계속해서 이 순환매가 도는 부분이 엔터주, 게임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SMCMC 어떻게 또 추가 전략 보고 계실지 궁금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진입하고 나서 한 번에 큰 시세는 좋습니다. 네, 하지만 더 크게 갈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한 종목이고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갈 길은 멀다. 이 종목을 들어갈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카카오에서 SM을 인수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자회사 매각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의 시장에서는 좀 더 한 차례 상승 이후로 좀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정이 끝나고 점점 카카오와 SM이 점점 이렇게 합세가 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회사인 SMCNC도 더욱더 부각이 될 확률이 높고 매각 시점이나 이런 게 누구 품으로 갈지도 되게 궁금한 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나오고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린 구간이지만 약수익권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서 좀 더 올라가 준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오늘 장에서 되게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세를 뿜어내고 있다가 장 막판에 힘없이 좀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크게 올라가줬다라면 계속적인 급등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템포 좀 쉬고 올라가려고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실 수급적인 논리라고 보기에는 주도 섹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급의 이동으로 보기엔 좀 쉽지 않겠고 엄청난 시세가 나왔던 건 아닌데 이 정도로 또 하락세가 나왔다는 건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엄청난 시세까지는 아니도 그래도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눌림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차트를 보시자면 바닥권 구간이 되게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그 시간이 지금 걸리는 것뿐이다. 이 시간이 다시 지나고 매물대가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다. 지금 이 바닥권에서 매각 이슈까지도 겹쳤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SMCMC까지 가격 전략 주신 부분 있는데요. 목표가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시세 나온다면 또 같이 한번 기대감 실어볼 수 있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금 3% 가까운 수익, 어쨌든 수익권에 계속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흐름도 함께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장중 전략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속에 이 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두 자리 다 채워주실 건가요, 멘토님? 네, 두 자리 다 채워야죠. 네. 그러면 어떤 섹터로 채워주실지 힌트 먼저 주실까요? 한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 얘기 드렸던 원전 관련 섹터하고요. 원전 관련. 네, 한 그리고? 종목은 그 뒤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은 이 원전 관련주 아니었나요? 그 원전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제가 원전 AI, 데이터 센터, 원전,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6G, 5G 이쪽 오. 어떻게 보면 통신 쪽이 좀 더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저장 장치를 서버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불러오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를 빨리 송신할 수 있기에는 어떻게 보면 6G 이쪽이 어떻게 보면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앞에 있는 원전 관련주부터 신규 편입 종목 보도록 하죠. 종목명 어떤 걸까요? 네, 한국특강이라는 종목입니다. 한국특강. 네. 오. 어떻게 보면 다들 생소하게 느껴질 네, 수도 저 있어요. 되게 생소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어떻게 본다면 다들 알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늘 멘토님 이런 종목을 잘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머니 종목인가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머니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바닥권 흐름이 많이 있는 네. 종목들. 근데 또 시세가 나올 때 딱 오르잖아요. 약간 이 종목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어떻게 본다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들 매물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쌓여서 못 가는 부분이 되게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한국특강이라는 종목은 왜 원전 관련주로 엮였냐라고 본다면 기존의 제품은 어떻게 본다면 봉현강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 난 다 알다시피 그냥 철봉, 철근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저평가 기업이에요. 엄청 저평가입니다. 네. 지금 PBR이 0.47 정도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시총도 어떻게 보면 1,000억대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400억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총도 작고 근데 벌어들이는 돈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원전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2명이었습니다. 박성우, 한길구 각자 대표이사 체제였는데 이번에 주총 때 박성우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관 변경도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이용한 전기 생산 판매 사업을 목적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크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2명에서 1명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정관까지 넣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쪽으로 확장을 하려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특강이라는 종목이 지금은 원전 관련주로 시세나 이런 부분, 시장에 많이 파악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이 점차 사람들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되게 저평가인 종목에다가 이제 미래 기대치인 원전 사업까지도 같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성장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굉장한 저평가 기업으로 또 꼽아주셨어요. 신규 편입 종목 첫 번째는 한국특강입니다. 원전 관련주로 오늘 첫 번째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신사업 확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신사업이 바로 원전 쪽 사업이라고 꼽아주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바닥권을 오랫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네, 이때 2021년도에 올랐던 거는 철강 관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철강 관련주, 철 관련주들이 대기 상승세가 높았던 부분인데 이런 상승세를 지나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거의 6개월 정도의
바닥권 구간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정배열로 안착이 되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잠깐의 시세 상승은 나왔습니다. 6%대의 상승은 나왔지만 이 종목은 목표가는 2,700원. 네, 여기 매물대 22년도의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 바닥권의 물량을 좀 소화하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지면서 좀 기간값이 되게 오래 걸렸다. 근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정도 출현해 준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출현해 준다면 순식간에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갈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총은 1,000억대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473억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의 2, 3년만 일하면 이 회사를 다시 살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엄청 저평가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들이 뭐냐? 어떻게 본다면 굴뚝 사업, 우리가 철강 관련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소외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 기대치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소형 원전 사업이 이 철근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 회사의 기대감, 성장성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특강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실지 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목표가는 2,700원이고요. 손절가는 1,700원.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진입 구간은 내일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좋습니다. 또 바닥권을 소화한 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이 장대 양봉 나온다면 어떤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라고 또 기술적 분석 도와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시점 내일장 시초가 5월 23일 내일장 시초가로 주셨고요.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 1,700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한국특강 관련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도 없다 말씀해 주시면서 신사업 확장에 관련해서 SMR 소형 원전 꼭 주목해 보자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저희와 함께 이 종목의 시세 꼭 추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장중 전략 함께 가져가시려면 화면 하단에 보시면 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영어로 생성이 되거든요. 영어로 생성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챙겨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6G 관련해서 또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했어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오, 솔리드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죠. 갑자기 다른 생각하신 거 아니죠? 네, 맞아요. 다른 생각했습니다. 다른 생각하신 네. 거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그 자료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6G 5G를 넘어서 6G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발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슬슬 준비하고 있는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은 돈이 많이 안 돼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AI 시대로 점차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6G까지도 좀 충분히 통신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G 쪽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 이러잖아요. 진정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6G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도로교통 상황이나 이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으려면은 데이터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율주행은 자동차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통신 속도도 더 빨라야 그걸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해드리려면 어떻게 보면 6G 시대가 빨리 와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솔리드를 갖고 왔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픈된 장비
를 1호로 국제 인증을 획득한 회사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인데 이런 부분을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오픈된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빌딩, 경기장, 쇼핑몰 등 실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구축 사업까지도 계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5G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다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커요. 근데 이 솔리드라는 종목은 작년 실적을 보면 그래도 다른 5G 그리고 통신 장비 회사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양호한 편에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다른 회사와 좀 더 차별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연도 실적 기대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6G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얘기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많이 적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솔리드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 이 종목도 내일 시초가에 동시에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7,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 6G 관련주였습니다. 일단 전력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건 또 6G 관련한 이 통신 전망입니다. 6G 솔리드는 또 실적 기대치는 그리 크지 않아도 기대감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거든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밴드는 매수가 역시나 내일장 시초가 5월 23일 시초가로 잡아주셨고 목표가 7,000원, 손절 라인은 5,500원입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가지 편입 종목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